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빛나는 국어 주윤쌤입니다. 되게 금방 다시 만나게 됐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2028 수능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2028 수능에 대해서 예시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바뀔 거고 이런 식의 문항들로 출제될 거다라는 예시 문항인데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2028 수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이제 수시도 중요하고 내신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2028 수능을 보게 될 거잖아요. 우리 고1 친구들은 무조건이고,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입시체제를 무시할 수 없어. 이 변화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모른 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얘기들이 꽤 많아서 얘들아 1부, 2부를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1부는 금요일에 업로드가 될 거고 2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주말 현강을 마치고 월요일날 열심히 찍어서 바로 화요일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어서 세부 영역별로 우리 이제 선택 과목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매랑 화작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하셔야 돼요. 다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앞에서 내용들이 꽤나 많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구나 요약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되는 2부에서는 이제 공개된 이 예시 문항 중에서 주요한 문항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앞으로 변화되는 이런 변동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나요? 학습 방향이나 학습법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시행되는 2026 학년도 수능과 2028 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딱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문법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친구들은 정말 광기를 일으키고 싫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엄매를 난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다짐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법은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놓을 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아래에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순서대로 수능 국어 시험지를 받게 될 텐데요. 선택 과목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묶이는 이름도 바뀌었어요. 먼저 화법과 언어가 묶였죠. 여태까지는 화법과 작문이 묶인 게 익숙했다면 이제는 화법과 언어가 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문법 문제가 출시된다는 거예요. 출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법과 언어를 묶어서 내는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익숙하게 풀어봐야 하고 그 다음은 독서가 단독이 아니라 작문과 붙었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글에서부터 새롭게 쓰는 새로운 글, 작문하는 그 글에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융합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리고 문학은 여전히 단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시험을 보게 되겠다라는 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뀌면서 각각의 영역별로 문제 수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살펴보면 얘들아, 독서랑 문학은 두 문제씩이 줄었어요. 독서는 이게 지금 장문이랑 붙으면서 장문한테 두 문항을 내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학은 밑에 오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이제 요 파트에 두 문항을 양보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있는 매체가요. 앞으로 2028 수능부터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문제수가 바뀌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영역별로 어떻게 묶이고 문제수가 어떻게 바뀌고 디테일한 세부사항은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지만 그렇지만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수능이 출제되는 경향 우리 지금 막 갑자기 난데없이 고3 돼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과정 열심히 잘 따라가지고 국어 공부했고
그 국어 교육 과정에 따라서 성취 기준을 잘 이행했나? 여러분들이 3학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국어 공부를 정말 잘 수행했나?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시험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출제 경향, 출제 기조는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한 옛날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런 문항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배제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수능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처럼 변별력 있는 문제로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해내야 되는 딱 그 수준의 성취 기준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3년 내내 국어 공부를 성실히 한다면 갑자기 막 난데없이 대학 과정에 막 그런 걸 묻는다거나 그런 시험은 아닐 거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부터 볼게요. 화법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실제 담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막 생소한 담화, 그러니까 생소한 대화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토의, 평소에 하던 발표 이런 걸 거예요. 소재는 굉장히 익숙할 거고 그 속에 나오는 자료들이 훨씬 다양해질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에 있던 그런 시각 자료들만 나오겠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출제된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독해하고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연습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법이 그냥 단독으로 화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언어랑 같이 묶일 거기 때문에 화법을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언어까지도 잡아가는 그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언어 파트에서는 문항의 비중도 올라갔고 난이도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인 건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제수도 늘고 그리고 또 단독으로 막 하나의 파트에서 하나의 문제, 뭐 무조건 뭐 의문의 변동은 의문의 변동만, 문법 요소는 문법 요소만 이런 식이 아니라 다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앞에 있는 화법과 언어가 묶였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담화 속에서 언어 문제를 풀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담화를 하는 이 중에 하나의 문법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정말 많은 문법의 요소들을 담화 속에서 다 녹여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파트의 문법 요소들, 문법 그 개념들을 다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각각의 개념들이 매우 정확해야 하고 그것들을 응용하고 적용해서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문법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서로 넘어가서 독서의 이론 지문이 사라졌고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독서 지문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왜냐면 독서와 장문 세트가 이제 생기면서 뭔가 새로운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독서 지문을 잘 독해했다면 이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풀리는, 응용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독해하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서 지문을 잘 독해하는 훈련은 지금처럼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변화가 있는 건 그 최근까지는 계속 인문 예술 지문에서 가나 지문 묶여있는 그 융합 지문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시 문항에서 사회 문화를 다룬 것처럼 다양한 영역의 지문에서 가나 지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면서, 열어두면서 너무 이제 무조건 인문예술이지 라고 닫아놓지 말고 다양한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문인데요. 장문은 얘들아 뭐 단독 문제는 여태까지 화작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니까 너무 생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독서랑 붙어있는 장문 문제가 조금 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독서랑 장문이 붙었을 때 갑자기 막 장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독서 지문을 잘 독해했냐가 관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와 장문이 융합된 그 문제는 이 장문의 문제의 난이도가 막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아마도 그 세트의 난이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작문 이 융합 세트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독서의 비중을 잘 가져가시면서 독서의 독해량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학은 제일 변화가 없어요. 지금이랑 그냥 다 유사한데 문제수가 2문항이 줄었죠. 그리고 예시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나오는 거랑 똑같이 고전시가랑 고전수필이 묶여있고 현대시랑 문학 이론이 묶여있고 이래서 그 문학 묶여있는 그 구조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되게 다양한 조합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것 같으니 문학에서도 뭔가 새로운 조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늘 얘기하죠, 얘들아. 뭔가 문제에 이렇게 묶이는 방향이 바뀌고, 뭐 출제되는 제시문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막 외국어로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늘 하시던 그 공부 그대로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특이사항 및 주요 변화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문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학습 활동 형태의 문항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에서 하는 토의, 토론, 뭐 발표 이런 식의 그런 학습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응용해서 만든 문제들이 전 영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공교육이 시험지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융합형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묶이고 그럴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새롭게 바뀐 교육 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씩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앞에서 담화, 즉 화법이랑 문법과 관련된 언어랑 같이 붙어있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성취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읽었으면 내 생각을 담은 글을 써봐. 읽었으면 다양한 자료 활용해서 논증하는 글을 써봐.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까지가 새로운 성취 기준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성취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했는지, 잘 이행했고 잘 할 수 있는지를 수능에서 평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새로 바뀐 이런 성취 기준들을 반영한 이런 문제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것들을 너무 낯설거나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말고 성취 기준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시험 문제의 이런 변화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이해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 그리고 관용 표현인데요. 이런 건 요즘에도 얘들아 항상 이런 풀이할 때 요즘 가장 최근으로 생각하면 3월 학력평가 풀이할 때도 얘들아 어휘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어휘 파트는 단숨에 한 번에 정말 한 방에 할 수 있는 법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꾸준하게 쌓아가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 단어는 그냥 뭔가 감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한 정의가 뭐지? 이런 게 모를 때 검색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영단어 검색은 너무 잘하잖아. 똑같이 검색해보면 돼. 우리 다 스마트폰 있고 패드 쓰시잖아요. 검색해보시면 돼요. 그 단어의 정의를 잘 검색해보시고 이 단어가 이런 의미고 이런 용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나의 어휘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쌓아놓은 그런 어휘나 관용구가 있다면 뭐 문제 유형이 바뀌든 어떻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하자. 미리.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몇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에 대해서는 올해 8월에 조기 알려줄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조기 공개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8월쯤에 한 번 더 찾아봐야겠다라고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1 친구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그때 모의고사가 9월에 보던 게 8월에 실시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1 친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마 이렇게 체감하게 될 거고, 뭐 그 해에 재수를 하고 있거나 N수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체감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얘들아, 왜 하필 나 때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치? 내가 너무 불행해. 이 해에 태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변화가 있을 때 얘들아, 나한테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겪고 있는 변화고요. 그치? 그리고 또 이 변화가 나에게 무조건 위기일 거라는 그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 변화가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 위기로 생각할지 아니면 기회로 만들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다 이 변화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혼자 헤매게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 그치? 새롭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새로운 강좌는 뭐가 있으면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저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메가스터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뭐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같이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빛나는 국어 주민쌤이었습니다. 안녕.